지난해 말 운영에 들어간 춘천 케이블카를 찾는 관광객 수가 기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인데 춘천시가 대대적인 주변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휴가철을 맞이한 동해안권 관광 지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시행되진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중부 내륙 제1관광도시를 표방하며 각종 인프라 확대에 나섰던 원주시. 하지만 민천 8기 시작과 동시에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원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00명이 넘게 늘어난 건데 강릉에서만 9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자체는 물론 상인들도 조심스러운 모습인데요. 피서객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바다를 즐깁니다. 바다에서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물놀이를 즐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관광객들은 아직도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4일 0시 기준 4,300여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8일 0시 기준 2,800여 명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상당수 피서객들은 불안한 마음에 해변에서조차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써야 안심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유행이다 보니까 코로나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그래도 계속 쓰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좀 안정감이 있고 좋죠. 지금 코로나가 다시 발생한다니까 각자가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서지 주변 상인들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한 상태에서 보면은 우리 상인들이 너무 좀 조심스럽고 혹시나 또 이 마스크 착용 안 했으면은 미리 이제 좀 준비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이동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선별 진료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이동 보건소를 활용해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신 관광객께서는 즉시 이동 보건소를 방문하셔 자가 진단 키트를 배부받아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증상이 양성으로 반응이 나왔을 경우는 바로 코로나19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동해안 지역 지자체들은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동해 망상해수욕장에서는 이번 주말 프로건2 한국 타이틀 매치 경기가 열리고 추암 해변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주요 관광지마다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에서 이틀 연속으로 4,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4일 0시 기준 강원 지역 신규 확진자는 4,37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00여 명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역별로는 강릉이 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 춘천, 속초 등 11개 지역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131개 중 59개를 사용하면서 45%가 가동 중입니다. 또 도내 4차 백신 접종률은 13.9%로 집계됐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강릉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강릉시는 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908명으로 집계돼 인구가 훨씬 많은 원주 824명, 춘천 676명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역에서는 지난달 30일 강릉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와 상관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현재 방역 지침상 역학조사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싸이 공연과의 연관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무증상 환자도 비용 없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확진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는 지역 내 관광 명소로 기대를 모으면서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는데요. 당초 연간 1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의 성적은 기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부족한 데다 주변에 즐길 만한 관광시설도 없다는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정이 이렇자 춘천시가 연계 관광지를 조기에 개발하겠다고 나섰는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춘천 의암호 상공을 가로지르는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 왕복하는 길이만 3.6km.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한 해 관광객 127만 명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운영에 들어갔는데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연간 500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개장 10개월이 지난 현재 이곳 케이블카를 찾은 관광객 수는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7월 말까지 누적된 케이블카 방문객 수는 약 50만 명. 목표치를 채우려면 한 달에 10만 명 이상 유치해야 하는데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지난 5월 7만 6천여 명을 찍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도 폭염이 찾아온 지난달에는 3만 명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곤도라 특수성에 대한 부분인데 7, 8월에는 좀 덥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게 있고요. 저 현장 확인해 보니까 어제는 한 3,000명 정도 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1,000명 내에 탔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휴가 기간 되면서 복귀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가뜩이나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편도 버스 노선 단 하나뿐이라 대부분의 관광객이 자차를 이용하는데 케이블카 외에는 이렇다 할 식당도 볼거리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명소를 간다 하면 벌써 거기 입구부터 해서 뭔가 명소다운 느낌이 나고 우리가 사찰을 관광을 가도 그 사찰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가는 동안 힐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관광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갖춰주면. 사정이 이렇자 춘천시는 볼거리를 확충해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공지천에서 송암 스포츠타운까지 4km 강변로를 야간 조명 둘레길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케이블카 승강장이 둘레길 중간 지점에 놓여 자연스러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스포츠타운과 연결되는 구간에 특화 가로등을 설치하고 주 경기장과 야구장에 건축 조명을 입혀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거는 한 3, 4년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현실화되면 춘천의 어떤 호수의 도시면서도 충분히 시민들도 즐기고 또 관광객들도 그런 즐기는 그러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다만 전문가들은 사막산 케이블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주변의 관광시설을 늘리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전국에 관광용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모두 39개 지역. 특히 2008년 통영 케이블카, 2014년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성공 이후 2015년부터 7년 사이 무려 19개의 지자체가 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원주시는 지난 12년간 중부 내륙 제1관광도시를 표방하며 각종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간현 종합관광지인데요. 현재까지 수백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케이블카 조성 등 아직도 남아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8기 원주시가 간현 관광지 조성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관광지 조성 사업이 멈춰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원주 소금산 암벽을 배경으로 지역의 설화, 은을 갚은 꿩 이야기를 담은 조명쇼가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치솟는 음악 분수가 소금산의 밤을 수놓습니다. 지난해 임시 운영 후 시설 보강에 들어갔던 원주 간현관광지 내 야간 코스 나우라쇼가 5일 정식 개장합니다. 미디어 파사드의 경우 영상 품질을 향상시켰고 음악 분수의 경우는 예를 들면 중앙 스크린이라든지 60m 올라가는 물기둥 2개 에어 워터 요거 추가를 해서 지금 많은 관객들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문을 연 주간 코스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함께 간현 종합관광지의 대부분 시설이 개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출렁다리를 비롯한 보행 현수교 2개와 전망대, 데크 산책로, 벼랑길 등 이 일대에 1,000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됐던 곤돌라와 인공폭포 등 추가 시설은 개장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원주시가 간영관광제 사업성을 재검토해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출렁다리를 잇는 970m 길이의 곤돌라와 100m 높이의 인공폭포 등 조성에 250억 원이 더 들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원주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원주의 후세들에게도 이게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건 과감하게 그에 합당한 조치를 저희가 해야죠. 원주시는 1,000억 원 투자 규모의 금대 따리굴 조성 사업도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관광도시 원주를 표방하며 역점적으로 추진됐던 개발 사업들이 새 시정에선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LG 헬로비전과 국립생태원이 지난달 29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이날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LG 헬로비전은 매달 각 지역별 멸종위기종을 선정해 기획 보도하고 관련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입니다. 또 국립생태원 연구진과 함께 야생조류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역 주민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에 대한 이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ESG 활동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 함께 환경을 위해 협력하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천군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 사흘째 농성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가 교량 아래로 뛰어내렸다가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일 오전 10시 56분쯤 조합원 5명이 하이트교 아래로 뛰어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경력을 투입해 농성 해산에 나서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9 수상구조대는 사고 7분 만인 11시 3분쯤 조합원 5명 전원을 구조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2일 오후부터 운임료 30% 및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며 화물차 20여 대를 동원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의 출입 도로를 차단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양 법수치 계곡에 고립된 피서객 2명이 구조됐습니다. 양양소방서는 4일 오전 8시 40분쯤 양양군 현북면 법수치 계곡에 고립된 40대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일행은 캠핑 중에 갑작스럽게 계곡물이 불어나 빠져나오지 못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양양소방서는 장마철에는 수심이 얕은 계곡도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양양 낙산해수욕장 공사 현장 인근의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전문 인력을 급파해 현장을 수습하고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주변 집안 탐사를 수행하는 등 사고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면적 4제곱미터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집안 침하가 발생하거나 3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원주시가 민선 8기 원광수 원주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초등학생 교육비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생 1인당 10만 원 매달 지원을 시작으로 중고등학생까지 차츰 확대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 사업으로 신설 승인 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상반기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지역 현안 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지사가 3일에서 4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 또 이모빌리티 중심 도시 육성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